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 관련 콘텐츠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콘텐츠를 다뤘기 때문에 그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기존 영상을 보셨다면요.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스라이팅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종속이라든지 심리적인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심한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직장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연인 폭력이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뭐 폭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 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가스라이팅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로는 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들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번역된 가스라이팅 관련 책을 여러 권을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연구자들이 말씀하시는 가스라이터의 희생자, 즉 가스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1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워낙 이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중에 나는 한 뭐 5가지, 10가지 이런 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뭔가 가스라이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한테는 가스라이팅이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또는 우리 사회 이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언론이 독자들을 뭐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곡된 그런 뉴스나 또는 가짜 뉴스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경우에 그걸 분별 없이 그냥 수용하거나 또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설마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언론사가 거짓말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걸 수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왜곡된 정보, 거짓 정보에 내가 이제 가스라이팅이 돼서 참과 거짓, 또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신기한 것은 가스라이터들은 가스라이트가 될 만한 사람들을 금방 인식해요.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은 내가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뭔가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가 막히게 접근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곱야곱야곱 합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티들은 자기가 정말 심각하게 가스라이팅을 지금 당하고 있다든지 그 늪에 빠졌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야곱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막 나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하기 이전에 뭔가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거, 그게 굉장히 과할 정도로 그런 어떤 언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티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17가지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항목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말미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거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가 가스라이티들은 가스라이터를 우상하거나 이상화합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중에는 정서적 학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상화하고 이상화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거예요. 가스라이터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환심을 살 수 있는 것, 호감을 살 수 있는 것을 가스라이팅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쭉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가스라이터만 내 옆에 있다 보면 내가 되게 행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사람의 어떤 후광 효과를 입어서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왜곡된 신념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라이터를 우상화하고 이상화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당연히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떨까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의존해요. 의존하다가 종속하게 되죠. 종속하다 나중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요. 권위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를 되게 좋아해요. 권위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들은 어떤 그 힘 같은 거, 강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막 무식하게 보여주든 되게 세련되게 보여주든 무언가를 막 할 수 있다. 또는 막 막무가내라도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이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요. 피해를 당할 때는 괴로운데요.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뭐 고맙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이런 왜곡된 양가 감정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개념이나 또는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가스라이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타인의 평가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되게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준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다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진짜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혹사하고 일중독에 빠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진돼 버리고, 소진되다 보니까 자기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러면서 또다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결국은 나중에는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번째가 타인의 인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인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매를 맞은 것은 내가 뭔가 무능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내부 기인이 되게 심하고요. 그 내부 기인을 할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오히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왜 안 하는지는 또 계속 듣다 보면 나오실 겁니다. 다섯 번째가 과거에 가스라이팅 당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유기, 또는 학교폭력이나 또는 직장폭력이나 연인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뭐 가족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이런 데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스라이팅이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익숙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내가 익숙하니까 그냥 힘들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섯 번째가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음, 계속 좌절 겪고 또 저항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무기력이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경험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적되다 보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자기 뇌리에 딱 각인이 되고 딱 박히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제3자가 이 가스라이트한테 당신 뭔가 가족 안에서 또는 부부관계 안에서 연인관계 안에서 뭔가 직장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뭐 하소연을 하거나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말아요. 인정까지만 해요. 더 이상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고자 외부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갇혀 있는 거죠. 일곱 번째가 외로움과 고독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스라이티가 금방 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딱 보면은 뭔가 혼자 있거나 이렇게 고독감, 외로움에 빠졌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살짝 달래주면 나한테 혹하겠구나, 코가 깨이겠구나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등 쓰다듬어주고 마음 쓰다듬어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외로웠는데 내가 이렇게 고독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천사구나, 이 사람은 왕자구나, 공주구나 하면서 서서히 내 마음을 그냥 무분별하게 예, 주는 거죠. 그게 그 사람한테 종속되고 있다,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 느낄 정도면 그 사람 굉장히 건강한 심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흠뻑 물에 젖었을 때, 늪에 흠뻑 빠졌을 때, 그제서야, 어떻게 하다 내가 늪 속에 들어와 있지? 하고 일명 현타를 하지만, 외부에다가 튜브를 던져달라든지, 또는 누군가 나에게 밧줄을 던져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되다 보니까 더 외롭고 이런 거죠. 고립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가스라이터들은 가스라이트를 고립시킵니다. 인간관계 같은 거 막 차단시켜요.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못 믿게 만들고. 고립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왜 우울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각종 뭐 외도나 가정폭력이나 뭐 이혼 이후에 어떤 신경증 이럴 때 자꾸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냐면요. 고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누군가하고는 그게 친구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치료사가 됐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고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안점은 고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가스라이터들은 가스라이트를 고립해서 자기에게 조종당하게, 종속당하게 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가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하고 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막 막무가내로 내 말만 하는 거, 그게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자기 주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주장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감정도 잘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 쌍방향적인 걸 잘하는 걸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설교하듯이 강의하듯이 또는 뭐라고 할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듯이 하는 거는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할 줄 아는 이런 쌍방향이잖아요. 이걸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노란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노를 했을 때 상대편이 혹시 반사적으로 나오거나 비판적으로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노를 하면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잘못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말을 못하니까 더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사가 있을 경우에 이 가스라이트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를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부당하게 야근을 강요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다른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없는 거를 막 시킬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 가스라이터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스라이터가 사라지면 자기는 거의 시체다. 이런 심리적인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스라이터가 가스라이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 사람들한테 매달려요. 이렇게 교묘하게 매달리게 만드는 게 바로 가스라이터의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느냐. 너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할지 못해. 너 나 없으면 엄청 불행할걸? 그래, 이혼해봐. 네 삶이 얼마나 잘 나가나. 여태까지 내가 널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걸 막 암시를 하고 그런 걸 세뇌화시키고 의식화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누구한테 더
매달리냐면요. 가스라이터한테 더 매달려요. 그리고 그렇게 가스라이트를 길들입니다. 예. 그 다음, 10번째로 가스라이터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3자가 봤을 때 가스라이터한테 넌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 저쪽 사람, 네 배우자, 또는 니네 뭐 부모, 또는 니네 직장 상사, 뭐 니네 뭐 동호회 누구, 이런 사람이 널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를 이간질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너 왜 가스라이터에 해당되는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냐. 그 사람, 어? 그거 하나만 빼면 다 좋은데, 왜 너는 나쁜 것만 자꾸 바라보냐. 왜 오게티만 보냐 하면서 오히려 옹호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스라이터 곁을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안 떠나면서 가정폭력 같은 게 피해자들도 보면요.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우리 배우자가요. 내 배우자가 그거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천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요. 또 기분 좋을 때는 얼마나 쿨한데요. 뭐 선물도 사오고요. 또 뭐 외식도 가고요. 여행도 가고요. 근데 한번 자기가 뭔가 속상하거나 뭐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좀 거칠어서 그렇지. 뭐 사람이 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 피해를 계속 받고 그거로 인해서 상처가 누적돼서 나중에는 그 골마 터질 때까지 간다는 거를 부인하는 부인 기제, 회피 기제가 굉장히 강하죠. 이 정도 간다면 가스라이팅이 엄청 심각하게 간 겁니다. 11번째, 자신에게 오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해요. 아까 이제 노란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뭔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대했을 때는 최소한 내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조금 화가 나려고 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저항이에요. 꼭 막 화를 내고 막 얼굴을 막 붉히고 뭐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마시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는데 이런 저항을 하지 못하죠. 저항을 못하니까 가스라이터가 볼 때는 가스라이팅은 정말 만만하죠.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은 찍소리 못한다. 이렇게 벌써 딱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죠. 12번째, 애정결핍과 애착결핍이 심합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원가족 안에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어떤 경쟁 관계에서 열등한 존재였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관계성의 애착이 결핍됐을 경우에 이제 회피성이 되거나 반대로 의존성이 될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뭔가 사랑해 주는 것 같다. 왜곡된 사랑을 보여줘도 아,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탁 의존해 버리고 이런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자기 원가족에서부터의 결핍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스라이티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권위주의적 성격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있고 뭔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 성격이 뭐가 나 있고 장애가 나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착취하고요. 절대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도 찍소리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애정결핍과 애착결핍이 심하고요.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 눈에 딱 보였을 때 가스라이터들은 이런 사람들이 딱 희생양이 되는 거고 사냥감이 되는 거죠. 13번째가 혼자 있는 거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가스라이터와 분리 및 이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가정들은 이혼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반복적인 중독, 반복적인 외도, 반복적인 폭력 막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피해자들은 정말 인격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오히려 같이 살면 살수록 삶이 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떠나서 그 어떤 삶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냉정하게 상담사가 코칭해 주거나 조언을 해줘도요. 이런 분들은 주저합니다. 그 관계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터하고의 분리 또는 이별 이런 거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면서 계속
그 삶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중년 이후에 또는 노년 이럴 때 와가지고 뭐 화병에 걸리거나 그때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는데 그 10년, 20년 살아온 그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날은 며칠 안 남았는데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분노조절 장애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그거는 물론 그런 행위자의 잘못도 크지만 피해를 당하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나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가스라이팅을 연구하신 학자들에 의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물론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이 벌어지게 가스라이팅가 일조하는 부분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용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째가 가스라이팅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연인 폭력 같은 거 보면요. 예, 피해자들이 상대편이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날 두들겨 패서라도 나한테 그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관심을 표명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거 못 벗어나시면 결혼한 이후에는 가정폭력화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습된 무기력 배우고요. 자존감 완전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인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 또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예비 부부일 때, 커플일 때, 연인일 때 그것을 한번 고쳐보고 변화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까지 안 옳지다 그랬을 때는 더 이상 교제할 이유가 없는 거고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순진한 피해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까요? 에나 콩콩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고쳐 써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고 고쳐 쓰려면요. 그 당사자가 말 그대로 현실 자각 타임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이런 모난 부분이 있고 이런 성격 장애가 있고 이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고쳤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에 대해서 50%밖에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반 어리석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인 폭력이 있었으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변화를 해보자. 이걸 한번 치료해보자 했는데 거부했다면 그때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게 우리 부모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접촉의 빈도를 줄이거나 뭔가 대안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5번째로 가스라이터에게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아까 노라고 말을 했을 때 죄책감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뭐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배우자에게 옥에 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내가 어떻게 사람한테 헤어지자 그래요. 나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근거 없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정말 두 분이 관계가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진짜 획가닥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참 연구 대상이고 그건 참 이상하죠. 그러나 뭔가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외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중독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그 피해자,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정말 삶이 완전히 와르르르르 허물어진다면 이거는 죄책감을 가해서 헤어지지 못할 게 아니라 분명히 강단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16번째가 가스라이터의 말은 다 옳고 자신의 말에는 뭔가 오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갔으면 가스라이팅이 100%된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터들은 이걸 되게 암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막 계속 주입시키거든요. 네가 뭐 한다고. 네가 한 거는 뭐 이게 틀렸고 저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이거를 세뇌화시켜요. 처음에는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니거든 하다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중에는 아, 저 사람이 말한 게 다 옳구나. 그냥 저 사람이 날 바보라 그러면 난 바보고, 저 사람이 날 무능하다 그러면 난 무능한 거고, 그리고 아닌데 내가 뭔가 천재 같은데 할 때는 내가 혹시 착각하나? 내가 환상에 빠졌나? 내가 망상을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가는 겁니다. 17번째 마지막으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많고요. 그래서 자기 학대나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가 심합니다. 이게 다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의심이 심하기 때문에. 뭔가 선택해 놓고도 아, 이게 바른 결정인지 괜찮은 결정인지 우유부단하고요. 혹시 이게 잘못돼서 내가 책임을 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기의 결정을 포기하거나 또는 결정을 해놓고도 실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터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 하는 거고 나는 산에 가고 싶은데 가스라이터가 바다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기 싫어도 따라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의 삶은 완전히 자율성이나 어떤 주도성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자율성, 주도성 이런 게 에릭슨에 의하면 심히 사회적 발달에서 이미 아동기나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오면서 이런 게 발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발달이 안 되면 성인이 돼서도 결국은 이걸 잘 구사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가스라이터의 희생양 또는 사냥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가스라이티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가스라이팅은 늪과 같습니다. 그래서 늪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나오나요? 못 나와요. 더 빠져들어갑니다. 두 번째, 따라서 홀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에 세 번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상담일 수도 있고요.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뭐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는 회사 같으면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혼자 못 벗어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담사나 치료사와 같이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나의 결정이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내가 그냥 무조건 뭔가 잘못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엄청 깊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으시면요. 이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어떤 파트너를 만나서 재혼하는지 아세요? 또 가스라이터를 만나요. 여기는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가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익숙한 가스라이터 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가스라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스라이티가 재혼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건 뭐 그냥 동일한 파트너만 바꿔서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 속에서 다섯 번째 가스라이트가 되지 않는 방법 또 가스라이터가 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되고요. 분별력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가스라이티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스라이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자녀들한테는 또 가스라이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행위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다시 행위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트도 되지 않아야 되지만 가스라이터도 되지 않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가스라이터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기 효능감과 자기 주장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 이제 상담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심리 상담이고 심리 치료인 거예요. 그냥 뭐 와서 힘든 거 이야기하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거는 상담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고 어떤 방법적인 결함이 있다면 방법적인 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상담사나 치료사와 함께 같이 집단지성으로 만들고 그럼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습득을 해야만이 예전에는 내가 몰라서 가스라이트가 됐다면 이제는 그걸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그게 상담의 효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상담 갔더니 상담사가 뭐 이야기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주고 뭐 되게 슬픈 척 해주고 뭐, 그때는 잠시 위로가 되던데요. 생활의 말짱 도루묵이어서 상담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던데요. 이걸 뭐냐면 뭘 안 해서 그래요? 배우고 익힌 거, 학습, 연습,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담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누락됐을 수도 있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담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걸 연습하고 훈련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상담 현장에 나와서 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걸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상담에서 배우고 그냥 알고만 가놓고 현실에서 그걸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상담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자존감, 자신감,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만이 그나마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오늘 조금 컨텐츠를 여러 항목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